355번. 자, 할게요. 355번이래. (355번) 여기에 4로그 x라는 그림이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로그 그림이니까 그리고 a라는 점 뭐든 뭐 안 해도 1,0인 건 알 거고, 그 다음에 위에 점 b라는 게 하나 있대요. 이제 x 좌표를 t라고 하면 y는 상하로그 t만큼 되는 이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AB를 이렇게 연결한 요것의 수직 이등분선, 요거의 수직 이등분선 이 y축과 만나는죠. 여기를 ft라 하자. y좌표를. 그리고 ft를 극한을 하래. 그러면 이제 ft 좌표 구하는 게 다네. 그러면 수직이등분선 직선이야. 직선은 뭐랑 뭐를 알면 돼? 점과 기울기. 그럼 점을 찾아. 점은 어디겠어? AB의 중점. 요거 중간이니까 2분의 t 플러스 1. y좌표는 요거 중간이니까 2 로그 t. 그 다음 이제 기울기 찾으면 되겠네요. 기울기는 요거와 요거를 연결한 기울기의 수직 기울기. 그럼 요거 연결한 게 t-1분의 4 로그 t. 요거니까 수직 기울기니까 어떻게 쓰면 될까요? 마이너스 붙이고 4 로그 t 분의 t-1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수직이등분선 직선을 구해봤더니 기울기 x-x 좌표 플러스 x-x 좌표가 2분의 t 플러스 1 y좌표. 요거 정리해서 요 y절편에 해당되는 값을 빨리 찾으라는 얘기니까 정리를 할게요. y는 마이너스 4 로그 t 분의 t-1의 x, 요거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2에 4 곱하니까 8 로그 t 분의 요거 곱하기 요거 플러스 2 로그 이렇게 되죠. 자, 그럼 ft라고 하는 값이 요 놈이 될 거 아닌가요? 자, 그럼 요 놈이 되면 리미트 이제 구하고 싶은 최종 결론이 뭐라고 하는가? t가 1로 갈 때 ft. 그럼 이거 직접 씁시다. 일단 t가 1로 가면 얘는 이제 0으로 죽어버리면 별 관계가 없는 놈이고, 얘가 0으로 가까이 가고 얘도 0으로 가까이 가는 그런 형태니까 0분의 0고 요걸 계산하면 되겠지. 그러면 치환하면 되는 거지? t-1을 p로 치환하게 되는 리미트 t가 1로 간다고 할 때 p가 0으로 간다 이렇게 바꿔 쓰면 되는 거고, p 대신에는 1 플러스 p 이렇게 바꿔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요 놈이 리미트 p가 0으로 갈 때 8의 로그 p 분의 여기 t-p니까 p t 플러스 1은 p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요만큼이 얼마가 되고 1 8분의 2 그래서 4분의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혹시 또 다른 문제 수영이 있으면 준호 없었어? 수영이 없었어? 자, 됐습니까? 오케이. 또 있냐 참? 다른 거? 괜찮아? 오케이. 자, 지난번에 한 얘기 다시 한번 정리할게. 지난번에 한 건 별거 없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역수 형태의 삼각함수를 정의해줬어. 사인의 역수는 코시컨트, 코사인의 역수는 시컨트, 그 다음에 탄젠트의 역수는 코탄젠트로 돼 있고, 그걸로 이제 삼각함수 그 공식 중에 엄마 공식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그거는 1을 양변을 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거나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눴을 때의 공식들 하나 적어준 게 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어준 게 덧셈 정리. 덧셈 정리에선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엄마가 되고 나머지는 거기서부터 다 출현을 한 것이다. 그래서 공식을 외워오는 것까지는 해라 라고 했던 거고. 아, 문제도 풀어보라고 했니? 유형 몇 가지? 4까지. 아, 유형 4까지 했어. 그럼 외웠겠네. 네, 외웠겠네. 어쨌든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자, 네가 불러.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y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사고 코사 이렇게 쓰죠. 네,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그냥 부호만 마이너스 붙이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수영아 마이너스 그렇죠. 코코 사사 이 부분은 이제 반대로 요게 이제 엄마 공식이긴 한데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요걸 수용한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그렇죠. 네 네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플러스 좋아요.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을 세타라 하면 탄젠트 세타는 어딜 봐? 여길 봐? 진우 아니었어? 헐 공식 안 해오고 할 거다 이거지. 절대값은 이제 예각이기 때문에 이 두 중에 어느 기울기가 큰지 몰라서 절대값 붙이면 되고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차이죠. 얘가 요거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럼 탄젠트가 기울기 값이라고 했으니까 1 플러스 m n 프라임 분의 m 빼기 m 프라임 이렇게 되죠. m이라는 기울기가 더 크다고 하면 값이 더 크다고 하면 절대값 굳이 안 붙여도 되지만 어느 기울기가 큰지는 정해놓지 않고 했습니다. 절대값만 붙입니다. 요게 지난번에 외우라고 했던 공식. 자, 그럼 다시 어디를 가게 되냐면 56페이지로 넘어가서 자주 쓰이는 공식 중에 하나를 더 소개를 할게요. 배각 공식이라는 걸 설명할 거야. 근데 배각 공식은 딴 게 아니고 그냥 얘야, 얘. 2배. 2배각 공식이죠. 3배각 공식도 있었는데 그건 교과서에서 이제 안 쓰니까 빼고 2배각 공식. 2배각이라는 건 사인 2알파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알파 더하기 알파 이렇게 생각해서 써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사인 2알파 얼마냐 그러면 사인 알파 더하기 알파 그러니까 베타 대신에 알파라고 생각하고 쓴 거야. 그러면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그래서 2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요만큼이 사인 2알파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2알파라는 각이 주어졌을 때 그걸 알파로 표시할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사인 60도 같은 것도 사인 30도 더하기 30도 이렇게 생각해서 써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코사인 2알파. 코사인 2알파는 활용도가 딴 공식보다 조금 더 많아. 그러니까 그냥 코사인 2알파를 여기다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사인 알파, 사인 알파, 사인 제곱 알파. 이제 이게 원래 이제 그 코사인 2알파 공식인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듯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얘를 갖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알파로 고치면 이렇게 이제 고칠 수 있으니까 2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1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또는 여기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로 고치게 되면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로 볼 수 있죠. 요거는 셋 중에 오히려 이게 좀 덜 쓰이고 요렇게 쓰거나 요렇게 써가지고 이제 사인 알파나 코사인 알파 값을 구해나가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셋 중에 자기가 이제 문제 조건을 만들고 그 다음에 탄젠트 2알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러면 여기죠 여기 그러면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알파 그러니까 탄젠트 제곱 알파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알파 2 탄젠트 알파 그러니까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알파 분의 2 탄젠트 알파 요게 이제 덧셈 정리로부터 2알파의 값을 알파의 값으로 표현하는 배각 공식이라는 건데 정규 교육 과정으로는 얘도 없어 사실. 근데 덧셈 정리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해서 그냥 나와 있는 공식입니다. 필요하면 사용. 자 이제 요게 그 배각 공식에 대한 얘기고 나온 김에 그 배각 공식 문제를 나 유형 5까지 풀었니? 4까지 풀었니? 네, 그럼 이제 유형 5, 6, 7 이렇게 세 개를 먼저 해줄게요. 이제 배운 공식으로만 쓸 수 있는 문제를 유형 5, 6, 7 한번 해볼게. 자, 398번. 선생님. 응? 유형 5 풀어주셨어요? 어디 뭐 유형 5까지는 풀었어? 네. 그럼 유형 6번부터 풀는데? 네. 오케이. 덧셈 정리를 도형 활용해 이제 도형에다가 활용하는 문제인데 요거는 꼭 알아두세요. 교과서에 있는 그림들이니까. 402번 한번 해볼게. 지금 이렇게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 직사각형이 있나봐. 근데 그 가로 길이가 5고 세로 길이가 5고 가로 길이가 12라고 되어 있는 길쭉한 사각형이야. 이때 이제 여기 5랍니다. 12예요. 자, 요때 그 BC, AB의 길이가 5고 AD가 이제 12일 때 BC를 2대1로 내분하는 여기가 B고 여기가 C야. 그럼 요거 12를 2대1 내분하니까 여기가 2대1 내분한 점이라고 치고 여기 8이 되고 4가 되는 위치에다가 이제 점을 찍었어. 그때 여기서 A 요점 P라고 했어. 그 다음에 여기 A하고 P, A, P, D 그러니까 이게 A고 D야. 그래서 요렇게 긋고 요렇게 그어서 요 APD 요 사이각을 세타라 하자. 자, 그래놓고 탄젠트 세타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탄젠트 세타 이 둔각에 대한 표현은 만약에 뭔가 하려도 표시할 방법이 별로 없죠. 그래서 얘 이쪽에 직각삼각형이 하나 보이니까 이 각을 알파라고 두고 이쪽에 또 하나의 직각삼각형이 생기니까 이쪽 베타라 두면 이 왼쪽 삼각형은 5, 8 나와 있으니까 이 길이까지 포함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전부 다 요 알파에 대한 건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요쪽도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탄젠트 세타를 알파와 베타를 이용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요만큼이 180도 파이란 말이에요. 그럼 파이에서 알파하고 베타를 빼면 이제 얘가 되겠죠.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가 탄젠트 파이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뺀 것과 같을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수원에서 배웠죠. 파이 2분의 파이 곱하기 2 짝수 바꾸지 않는다. 그러면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쓴 거고, 요게 그럼 이사분면처럼 여기는 거야. 이사분면에 가게 되니까 마이너스 이 값을 이제 찾으라는 거죠. 자, 그럼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덧셈 정리를 쓰게 되면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탄젠트 알파랑 탄젠트 베타만 구하면 되니까 여기가 8, 64, 5, 25 이렇게 되니까 89가 되니까요. 루트 89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 4, 16에 25니까 여기 41 이렇게 되는 게 보이죠. 자, 이제 이거 대입을 해줄 수 있을까? 마이너스에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는 8분의 5 이것도 필요가 없었네. 탄젠트니까. 그 다음에 탄젠트 베타가 4분의 5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 8분의 5 더하기 4분의 5 요거 계산하면 탄젠트 세타 값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건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공식 정확히 기억하고 내가 원하는 곳이 불확실할 때는 나머지 값들 이용해서라도 표현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배각 공식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자, 405번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다. 그러면 사인 2세타가 얼마야 그랬는데 사인 2세타가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으므로 역시 수원에서 배웠던 대로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주어진다면 양변을 제곱함에 의해서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 곱한 값을 알 수 있다. 그걸로 그냥 연결하면 돼요. 그래서 좌변 제곱하면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는 오른쪽은 9분의 1이죠. 따라서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9분의 8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값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407번을 풀어서 답을 써. 수원 풀었던 거랑 똑같아. 대신 코사인 2x를 어떻게 고쳐서 써야 우리가 수원 작년에 저기 1학기 때 배운 수원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풀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돼. 공식도 안 지웠습니다. 코사인 2알파를 이 셋 중에 어느 걸로 고치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까? 지금 사인 x라는 게 있으니까 코사인 2x를 사인이 들어있는 식으로 고치라는 얘기죠. 그러면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 이렇게 고쳐놓고 나서 수원 풀던 대로 해주시면 우를 1-2 사인 제곱 x 코사인 제곱 x 1-2 사인 제곱 x로 고치면 y는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 더하기 4 사인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부터는 치환하는 건 알죠? 사인 x를 t로 치환한다. 치환했으면 책임이죠.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 결국은 y는 마이너스 2t 제곱 더하기 4t 플러스 2에 대하여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 위로 불러볼게요. 대칭축의 위치가 1이죠. 그럼 그림은 여기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다고 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딴 그림은 없다고 치고, 그럼 최소값은 t 대신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값, t 대신 1 대입했을 때가 최대값.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가면 이제 수원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좀 자연스럽게 풀 수 있으면 좋겠어. 자, 이제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공식 자체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 공식의 활용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아까 너네 폈던 거에서 그 56페이지를 돌아가봐. 그 56페이지에서 이제 삼각함수 합성이라고 돼 있는 그 부분을 보세요. 이 삼각함수의 합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덧셈 정리의 활용 문제이긴 한데 교과서에 안 실려 있는 교과서도 있어. 혹시 이 중에 동아 출판으로 수투를 공부를 하게 된 친구들은 교과서에 없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교과서에서는 조금씩 다뤄주고 있긴 해, 짧게. 그래서 그거 한번 보여줄게요. 이제 문제는 삼각함수의 합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삼각함수의 합성이라고 하는 내용은 뭘 위해서 배우는 거냐면 별로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 혹시 필요하면 최대 최소 문제인 거야. 그럼 우리가 봐봐. 좀 아까처럼 y는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2 코사인 x 더하기 이렇게 돼 있으면 최대 최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요 놈을 코사인으로 고칠 수가 있었지. 맞아? 그래서 이제 이차함수에 무슨 꼴로 썼는데 이 합성이라는 건 그런 꼴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이거 최대 최소값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구할 거예요? 이 원래 다른 하나를 다른 쪽에 삼각함수 꼴에서 통일을 시켜야지 그거 가지고 이제 최대 최소를 뭔가 생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사인 1차랑 코사인 1차가 같이 이렇게 더하기 또는 빼기로 붙어 있으면 이거 최대 최소 구하는 걸 하기 힘들죠. 그걸 위한 거예요. 삼각함수 합성은 그런 꼴일 때에 이 두 개를 이런 꼴로 고쳐가지고 이게 최대 최소 값을 이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게 덧셈 정리로부터 원래 나온 거야. 그럼 내가 이제 그거를 덧셈 정리를 통해서 한번 보여주고 이제 그렇게 해서 덧셈 정리에다 이제 형태 뜯어 맞추는 거예요. 그게 조금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좌표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소개해 줄 테니까 너네가 합성을 공부할 때 그 좌표 이용해서 합성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세요. 자, 일단 거기에 하나를 보여줄게요. 뭐 두 개 다 똑같은 놈이라 하나만 할게. A 사인 세타 더하기 B 코사인 세타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를 하나의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둘 중에 하나의 어떤 삼각 함수로 고치는 건데 그냥 여러분들 기준은 거의 95% 사인으로 합성한다 라고 일단 기억을 해두세요. 특별히 코사인으로 해봐 라고 말해주는 경우 이외에는 그냥 사인으로 합성하면 돼. 자, 합성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여기에 있는 숫자 A와 여기에 있는 숫자 B를 보고 얘를 마치 그 빗병길이처럼 요걸로 묶어줘. 묶어주게 되면 결국은 A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분의 A 사인 세타 플러스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분의 B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야. 사인으로 합성할게요. 그러면
요만큼에 해당되는 게 A와 B가 어떤 역할을 지금 얘기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 여기가 뭐 A, 여기가 B라고 할까요? 여기 A라고 하고 여기 A를 A라고 하고 여기 B라고 나타보시죠. 그럼 여기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여기 이제 각을 알파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사인 세타가 있고 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A라는 게 코사인 알파와 같은 형태죠. 맞아요. 요 그림을 놓고 보면 이게 마치 코사인 알파 이런 꼴이라고. 그러면 여기만큼은 뭐가 되는 거야? 요만큼 사인 알파의 의미가 되는 거지. 그럼 결국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묶어주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최대 최소의 값이에요.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표시된 거랑 같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사인으로 하나의 삼각함수로 고치는 거죠. 그럼 최대값은 요거, 최소값은 마이너스 붙인 요거 이렇게 해서 최대 최소를 정할 때 이런 형태를 쓴다는 거죠. 이때 이 알파에 대한 정의는 꼭 해줘야 돼요. 네, 여기 뭐 쓰면 되죠?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분의 A가 코사인 알파, 그다음에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분의 B가 사인 알파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이렇게 표시해주면 작전이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묶어놓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조금 형태를 맞추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요거를 좌표를 이용해서 합성하는 방법을 소개할게. 사인으로 합성할 때의 이제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인의 개수를 x 좌표처럼 인식을 하시고 코사인의 개수를 y 좌표로 인식을 하셔라. 그럼 이제 요 문제라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사인의 개수를 x 좌표로 쓰라니까 여기가 a라고 치고 그다음 코사인의 개수 b를 y 좌표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이제 b가 된다고 생각하면 요렇게 돼서 그 점이 생기죠. a, b가 그럼 이렇게 연결을 하고 여기를 알파 이렇게 써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 여기 길이가 a가 되는 거고 여기 길이가 이제 b가 되는 거니까 요 길이는 루트 a 제곱 더하기 이제 b 제곱이라고 생각을 해서 요 사인 a 사인 세타 플러스 b 사인 세타 여기 써 있을 때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여기 놓고 요거를 가지고 묶어서 쓴 다음에 사인으로 합성해서 원래각 세타에다가 요만큼을 알파 이렇게 해서 쓰고 난 다음 사인 알파는 삐리리 분의 삐리리 코사인 알파는 삐리리 분의 삐리리라고 여기 밑에 이렇게 적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같은 내용인데 눈으로 보고 쓰기가 훨씬 더 편해서 이렇게 써주면 되죠. 요게 이제 합성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그 책에 붙어 있는 요건데 실제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 테니까 나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요걸로 해서 아니면 요거랑 두 개를 한 문제는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도 한번 해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진행해볼게요. 나온다면 요걸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딱 하나가 그림으로 있어. 그건 미리 보여줄게요. 일단 그 합성에 대한 문제를 한번 내가 보여줄게요. 유형 8번을 봐봐. 유형 8번에 408번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y는 3 코사인 x 그 다음에 빼기 2 코사인 x 더하기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요거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래. 자 그러면 3 코사인 x에다가 빼기 2 하고 요거 덧셈 정리로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풀어서 쓰라고. 그럼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코코 마이너스 싸싸. 그럼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여기가 2분의 1 있으니까 마이너스 1 코사인 x니까 2 코사인 x, 여기가 2는 이제 약분되고 플러스 루트 3 사인 x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요거 제곱과 요거 제곱을 루트로 묶게 되면 루트 3, 4, 7이 되고 여기가 사인 x하고 루트 7분의 루트 3 이런 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코사인 x에다가 루트 7분의 2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루트 7분의 루트 3을 코사인으로 생각을 하게끔 이렇게 놓고, 그럼 당연히 여기가 2가 되어서 사인에 대한 건 여기 표시가 되니까 그때 이제 요각을 알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루트 7에 사인으로 합성한 거고 x 더하기 알파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단 코사인 알파는 루트 7분의 3 사인 알파는 루트 7분의 2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이 합성이 끝난 거라고. 그럼 최대값은 얼마라고 읽으면 되겠어? 루트 7. 최소값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읽는 거죠.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을 좌표로 쓰자면 이 상태에서 x의 개수를 사인의 개수를 x좌표로, 코사인의 개수를 y좌표로 쓰게 되면 이렇게 될 텐데, 그럼 요 길이가 루트 7이 되니까 여기를 알파라고 잡았다 한다면 얘를 갖다가 y는 루트 7하고 사인 x에다가 알파만큼 돌아갔습니다 라고 쓰고, 단 코사인 알파가 루트 7분의 루트 3 사인 알파가 루트 7분의 2 이렇게 써주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없이 그냥 이걸 쓰겠다, 그냥 그 정도 의도예요. 그렇게 정해지는 거라서. 됐죠? 요게 이제 합성이라는 의미가 최대 최소 문제에서 발생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요걸 이제 조금 활용처럼 도형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여러분들 표시 한번 해놔봐. 414번 같은 거는 표시를 해두시면 414를 지금부터 풀이를 할게요. 아무것도 아닌데 처음 봤을 때는 뭐 하라고 하는지 잘 안 보여. 414번 거기에 지름의 길이가 1인 반원이 있다. 지름의 길이가 1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반원 위에 P라는 점이 어딘가 있다고 쳐. P라는 점이 있다고 쳐. 그러면 A하고 P를 이렇게 연결해보고 B하고 P를 이렇게 연결하고 치면 말이 없어도 일단 이게 지름이니까 여기 이제 90도인 어떤 관계는 알 수가 있죠.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야. 그러면 P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요 길이들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할 텐데, 그때 AP 길이 플러스 2BP 요거 길이의 최대값을 구해봐. 그럼 도대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의 최대값은 얼마야? 그냥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냥 이렇게만 놓고 하면 잘 모르지. 그래서 이렇게 해봐. 여기를 세타라고 잡아. 그러면 AP 길이를 요 직각삼각형에서 여기가 빗변 길이야. 그러면 AP 길이를 표시해봐. AP 길이 얼마죠? 1 마이너스 BP죠. 요 길이 얼마야? 코사인 세타. 네, 1 코사인 세타죠. 그거야. 직각삼각형 있을 때 네가 세타 주고 이 길이 알려주면 이 길이나 이 길이는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돼. 이게 오늘 배울 내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니까. 여기라고 알려주면 여기 탄젠트 쓰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코사인 세타는. 그러면 이걸 빗변으로 보고 이게 높이니까 BP 길이는 1 사인 세타가 되죠. 그러니까 AP 길이가 코사인 세타가 되고
BP 길이가 사인 세타라고 합니다. 따라서 AP 길이 더하기 2BP 길이 그러면 결국은 코사인 세타 더하기 2 사인 세타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된 거고. 그럼 이게 이제 1차와 1차 사인 코사인 다른 삼각함수의 덧셈 또는 뺄셈 좋아. 어쨌든 그런 형태로 돼 있으니까 최대값을 구하려면 합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사인의 계수를 x좌표로 보시고 코사인의 계수를 y좌표로 잡으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루트 5가 되고 여기가 알파 꼴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얘는 루트 5로 묶여서 사인으로 합성할 거야. 세타 더하기 알파. 단 코사인 알파는 루트 5분의 2 사인 알파는 루트 5분의 1이라는 것만 확실히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따라서 최대값은 루트 5가 되는 거죠. 최소값은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라는 게 있을 수 없겠구나. 길이니까 여기서는. 세타가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밖에 안 돼서 그냥 양수 루트 5만 최대값만 얘기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이제 공식에 대한 얘기는 이제 어느 정도 다 됐고 이 공식을 알고 있다면 이제 오늘 해야 되는 실제 핵심 문제. 이게 이제 수능에서도 출제가 되는 부분. 많이 4점짜리로 출제되기 쉬우니까. 내신에서도 뭐 100%지. 근데 이제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주면 쉬운데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를 주면은 좀 까다로울 거예요. 자, 이제 공식 지웁니다. 이제 오늘 할 내용 중에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주제 삼각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할게. 이제 제목만 봐도 너네가 이제 많은 걸 알 수 있는 게 이 앞단원에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의 극한, 그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뭐 x분의 ln 1 플러스 x 같이 극한이라는 걸 배운 다음에 지수 로그함수에 대해서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미분의 형태를 보여줬지. 미분법을.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 여기 첫 번째 주제가 삼각함수의 극한에 대한 얘기를 먼저 공부를 좀 한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기본적인 삼각함수의 미분 공식을 소개를 하는 것까지가 이 단원의 목표예요. 자, 일단 결론부터 써줄게. 이제 외워야 될 게 딱 두 개밖에 없으니까 삼각함수의 극한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 이만큼의 극한값은 1이다. 극한값 자체가 복잡한 건 없기 때문에 형태만 잘 보시면 돼. 그렇죠? 두 번째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탄젠트 x의 값 역시 이게 나중에 가면 도형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사인 그림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마치 x가 0으로 갈 때 x 마이너스 0분의 사인 x 빼기 사인 제로라고 생각하면 사인을 미분한 놈이니까 x가 0인 점에서 이 사인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된다는 말인 거랑 똑같은 말이야. 자, 요 두 개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그 결과는 기억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서 이 값이 나오는지 증명을 한번 해보고 그걸 토대로 꼭 기억하셔야 돼. 자, 지금부터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원이 하나가 있어요. 그때 여기 이제 중심이라고 쳐. 여기 이제 반지름 R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누의 동경이 하나 있어요. 여기 세타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5라고 하고 요 점을 A라고 하고 요 점을 B라고 해볼게. 그랬을 때 먼저 이렇게 선을 그어서 삼각형 OAB를 하나 생각을 해볼게. 두 번째는 부채꼴 OAB를 생각을 해볼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딱 점이니까 접선이 그어졌다고 생각해요. 수직이죠.
접선이 이렇게 그어졌다고 생각하고 요 선의 연장선과 이 접선이 만나는 요 점을 C라고 생각할게. 그럼 여기 수직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상태로 요 삼각형 넓이보다는 부채꼴 넓이가 더 크고 요 부채꼴 넓이보다는 삼각형 OAC 그 삼각형 넓이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지. 오케이? 그러니까 삼각형 OAB 넓이보다는 부채꼴 OAB 넓이가 더 큰 거고 그거보다는 삼각형 OAC의 넓이가 더 크다는 건 당연한 얘기다. 자, 그러면 삼각형 OAB의 넓이를 표시해 보세요. 삼각형 OAB의 넓이는 네가 구해. 요 삼각형 넓이. 아직 열이 좀 안 내린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에 먼저 하고 그다음 보십시다. 수영아 삼각형 OAB 넓이 표시해봐. 아, 수학에서 배운 거 삼각형 넓이 중3 때도 배우고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는데. 2분의 1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 곱하기 사인 K인가? 이과가 아니야. 자, 그러면 수영이를 했으니까 준우 부채꼴 OAB 넓이. 부채꼴 넓이는 이렇게 해야 되죠. 다음 요 삼각형에서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R이라면 이 길이는 얼마인지 요거는 그러면 선정이가 한번 해봐. 요 삼각형 지각삼각형 여기 세타야. 요 길이가 R이야. 그럼 요 길이 뭘로 표시하면 돼? R CZ 어떻게 가르치니 이러는 거야 시켜. 그래서 요 삼각형 OA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하니까 R 제곱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2분의 1 다 똑같이 들어있고 R 제곱까지가 다 똑같이 양수니까 그대로 나눠버린다고 해도 부등호 방향은 변함이 없겠죠. 그래서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여기가 세타 그 다음에 여기가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탄젠트 세타를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로 고쳐서 쓰면 사인 세타 세타 여기가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고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는 이제 양의 값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양변을 똑같이 그 사인 세타로 나눠 버릴게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사인 세타로 나누면 1 여기가 사인 세타 분의 세타 여기 나누면 코사인 세타 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럼 요 값이 이렇게 있을 때 각각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예를 들면 3보다 4가 더 큰데 역수를 이렇게 취해버리면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돼야 된다 이 얘기야. 그래서 각각의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니까 이게 역수가 되면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그게 제일 작은 놈 쪽이 되는 거고 요 놈은 역수를 취하면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놈은 1분의 1인데 제일 큰 쪽으로 오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극한값의 대소 관계에 의해서 fx보다 gx가 크고 gx보다 hx가 크다고 할 때 얘의 극한값과 얘의 극한값이 만약에 같아지면 얘의 극한값도 그걸로 가야 돼. 이 얘기지.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거에 대해서 세타가 0으로 갈 때라고 쓰고 여기를 코사인 세타 이렇게 보면 얼마가 나와요? 극한값이 1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1, 요 놈의 극한값도 1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요만큼의 극한값도 1이 되어야 해 라고 정한 게 제 x로만 바꿔 쓴 거야. 그냥 요 값을 내가 x라고 놓고 시작했으면 이제 결과가 저거 똑같이 생겼지. 요게 결과야. 요게 결과야. 그러니까 요 결과대로 해서 이 삼각함수 극한이 가장 기본 극한이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돼. 나중에 이제 이 극한값을 이용해 가지고 그 미분 도함수 정의에 의해서 sin 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정해지게 되는 거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여분으로 탄젠트는 그럼 어떻게 결정된 거냐?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니까 양변을 세타로 나눠주게 되면 세타 분의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코사인 세타 곱하기 세타 분의 사인 세타가 되므로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 분의 탄젠트 세타 요것이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코사인 세타의 세타 분의 사인 세타가 되니까 코사인 세타는 어차피 1로 갈 거고 세타 분의 사인 세타가 1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되어서 세타 분의 탄젠트 세타도 이렇게 된다. 요게 두 번째. 그러면 이게 이제 일반적인 공식 형태인데, 지난번에도 지수로 함수의 극한을 하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ln 1 플러스 x 이렇게 된 게 여기하고 여기가 똑같아야 된다 뭐 이런 거 써준 적 있었지. 그러면은 이게 극한값이 1이라는 걸 유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야 이제 무리수 2의 정의에 의해서 그것처럼 여기도 이게 1이 된다는 사실은 여기에 들어있는 이놈과 여기에 들어있는 이놈이 일치하는 경우라면 극한값은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x가 0으로 갈 때 3x분의 sin 3x 이렇게 써 있어도 1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오케이? 2분의 1 분의 sin 2분의 1x 뭐 이렇게 2분의 1x분의 sin 2분의 1x 이렇게 써 있어도 이거는 1인 거야. 그 공식 보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하자면 요걸 확장해서 우리 한 거랑 거의 똑같아.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ax분의 sin bx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거의 극한값이 a분의 b처럼 이제 맞춰주는 거 하면서 똑같이 생겨나는 거야. 이렇게 생기는 거고, 탄젠트도 이런 꼴이라면 극한값을 그냥 a분의 b로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x분의 sin 3x 그러면 그 변형하는 방법을 쓰지 않고도 그냥 3이라고 읽으면 된다고. 그래서 삼각함수의 극한은 요 얘기가 다예요, 사실은. 오케이. 그러면 요 부분 혹시 증명이 필요한 사람은 찍어두고 자기가 한 번 더 써보기 바라고, 그렇지 않다면 지우겠습니다. 필요하면 증명 과정은 기록하고 한번 써봐봐. 잠깐만. 찍기 전에 그러면 혹시 찍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내가 예쁘게 치장을 좀 해줄게. 요게 삼각형 OAB의 넓이이고, 요게 부채꼴 OAB의 넓이이고, 여기가 삼각형 OAC의 넓이다 라는 걸 표시해줄게. 그리고 2분의 1 R 제곱으로 나눈다 이렇게 써줄게.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양변을 사인 세타로 나눈다 이렇게 써줄게. 그리고 여기는 역수를 취한다. 이러면 이제 따라갈 때 너네들이 좀 보기가 쉬울 것 같아서.
많이 비치네. 안 보이는구나 형광등 때문에. 자, 그러면 일단 내가 이 부분만 남겨놓고 여기 증명 과정은 지울게요. 증명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건 없기 때문에 일단 저거만 정확히 이게 그렇구나라고 이해하실 때 도움되라고 써준 거니까 필요한 사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삼각함수의 극한 요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는데 이제 삼각함수 쪽은 지수로그랑 조금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이걸 갖고 문제를 푸는데 지수로그에서는 크게 그 계산상의 문제가 없는데 삼각함수에는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내고 있는데 그대로 푸는 게 아니라 걔를 공식 같은 걸로 약간 변형을 해가지고 변형을 해서 바꿔 쓸 수 있어야 얘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삼각함수 공식을 적용해서 뭔가 형태를 만드는 이들은 니네가 연습을 해둬야 돼. 바로 보고 안 떠오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도 안 풀리는 수가 있는 게 이걸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못 고치는 경우가 있다고, 공식 몰라서. 그러니까 공식은 간신히 외운다 정도를 떠나서 확실하게 완전히 기억된 상태로 어떤 식을 가지고 좀 바꿀까를 좀 이렇게 꺼낼 수 있게 좀 봐둬야 된다고. 뭐였더라 이렇게 생각할 정도면 문제 풀기 힘든 것도 생긴다. 자, 그러면 그 유형 9번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지금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유형 9, 유형 10, 유형 11, 유형 12, 유형 13, 유형 14, 유형 15, 유형 16까지 다 할 거야. 자, 삼각함수의 극한인데 이 유형 9번은 별게 아니고 니네 이런 극한이 아니고 0분의 0꼴 극한이 아니고 이건 다 0분의 0꼴 극한이야. 근데 x가 만약에 4분의 파이로 간다 사인 x 이렇게 되면 x분의 사인 x 이렇게 되면 그냥 x가 4분의 파이고 사인 4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2니까 2파이분의 4 루트 2 이렇게 극한값을 그냥 쓰는 건 문제가 없지. 그죠? 문제가 되는 건 언제야?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갈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유형 9번은 그냥 어차피 삼각함수도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극한값을 구할 때 그냥 함수값처럼 써버리면 된다는 내용이니까 별로 어려울 게 없죠. 예를 들면 415번. 근데 이제 공식은 좀 알아야 될 거야. 리미트 x가 4분의 파이로 가까이 갈 때 1 마이너스 탄젠트 x 분의 사인 x 빼기 코사인 x예요. 얘도 0분의 0꼴이긴 해요. 여기 4분의 파이 가면 탄젠트 4분의 파이가 1이니까 0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위에 사인 4분의 파이도 2분의 루트 2, 코사인 그 4분의 파이도 2분의 루트 2니까 0으로 가서 이제 0분의 0꼴이 되는데 이걸 갖다가 정리를 좀 해달라는 거야. 자, 정리를 해달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리미트 x가 4분의 파이로 갈 때 이놈이 코사인 x 분의 사인 x니까 1 마이너스 이거니까 통분하듯이 써버리면 코사인 x 분의 코사인 x니까 코사인 x 빼기 사인 x가 돼버리죠. 이건 1분의 사인 x 빼기 코사인 x가 되고, 그럼 이게 약분이 되면서 얼마가 돼버려? 마이너스 1 이렇게 돼버리겠지. 그럼 요거 분의 요거니까 리미트 x가 4분의 파이로 갈 때 마이너스의 코사인 x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이제 이렇게 그냥 극한값 쓰는 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뭐 변형이나 공식 활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필요한 거는. 자, 그 다음에 417번도 하나만 더 할게.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역수도 다 정의를 했었으니까 리미트 x가 2분의 파이로 갈 때 시컨트 제곱 x 마이너스 코사인 x 분의 탄젠트 x 이렇게 되죠. 그거의 극한값을 구하래. 그 시컨트는 뭐의 역수지? 코사인의 역수죠?
그러면 이게 2분의 파이로 하면 코사인 2분의 파이가 0이니까 0에 가까운 수분의 1 그러니까 사실 무한대 개념이야. 그죠? 얘도 코사인은 0에 가까워지고 탄젠트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처럼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놓고 그냥 쓸 수는 없고 약간 조정을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정리해서 한번 써봅시다. 변형을 한번 해볼게. x가 2분의 파이로 갈 때 요 놈이 어차피 코사인이 없어졌으니까 코사인 제곱 x 분의 1인 거죠. 그럼 여기도 코사인 x이긴 한데 통분을 할 생각을 하고 코사인 제곱 x 이렇게 쓰면 탄젠트 x 곱하기 코사인 x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리미트 x가 2분의 파이로 갈 때 분모가 코사인 제곱 x가 되고 여기가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코사인 약분되고 나면 1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여기 1 마이너스 사인 x가 있으니까 1 플러스 사인 x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주면 요 놈이 뭐가 되는 것이야? 코사인 제곱 x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랑 약분이 되겠지. 그러면서 리미트 x가 2분의 파이로 갈 때 1 더하기 사인 x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2분의 파이를 대입해도 2분의 1이라고 극한값이 정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삼각함수 공식의 이용이 필요하게 된다. 아이고 우리 준우가 좀 많이 피곤한 것 같은데. 그래요? 자 그러면 저 준우야 조금 피곤하니까 내가 좀 요거하고 요거 그냥 기본 그거만 한 유형 하나 풀고 쉬는 시간 쓰자. 오케이? 준우야? 이렇게 할까? 아니 지금 바로 쉬어? 아니야? 삼각함수는 내용이 단순한 것 같아도 형태들이 이걸 그냥 그대로 내진 않을 거 아니야 초등학생처럼. 그러다 보니 자 그럼 418번 리미트 x가 이제 이거 이용하는 꼴이야. x가 0으로 갈 때 사인 3x분의 사인 2x 빼기 사인 4x 요거는 뭐 그냥 할 줄 알겠죠?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고 하트를 그려서 쪼개 쓰고 나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사인 3x분의 사인 2x 빼기 사인 3x 분의 사인 4x 되는데 요 경우도 얘처럼 똑같이 쓸 수 있는데 안 보이니까 처음에는 한번 형태를 보여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 상태에서 바로 극한값을 쓸 수 있게 연습해 주세요. 만약에 이걸 내가 한다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분모 분자를 x로 나눕니다. 그래서 x분의 사인 3x x분의 사인 2x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어차피 이 극한은 여기랑 여기랑 같을 때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약간 변형을 해주게 되면 여기 3x가 있으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3x니까 3 이렇게 붙어야 되고 그렇죠? 여기가 2x로 돼 있으니까 2x가 되기 위해서 여기도 2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그때 내가 동그라미 친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극한이 1이 되니까 3분의 2가 된다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야. 이게 정석인 거지. 근데 많이 해본 사람들은 이게 맨날 쓰고 나서 고치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3분의 2가 극한이에요 이렇게 읽어달라고. 그럼 결국은 3분의 2 빼기 3분의 4 이게 이제 극한값인 거지. 맞아요? 마이너스 3분의 2까지 별로 어려움 없어. 자 탄젠트도 한번 해볼게요. 422번 얘랑 같을 때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도 그런 게 다 성립하는 거냐면 422번처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탄젠트 3x 분의 탄젠트의 탄젠트 2x 그러니까 이 자리 자체가 탄젠트 2x라고 돼 있으니까 분모가 탄젠트 2x 이렇게 돼 있어야 극한값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요 탄젠트 EX가 분모에 있어야 되니까 탄젠트 EX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거 분모에 있기만 하면 안 되니까 분자에도 탄젠트 EX 이렇게 써주게 되면 이제 극한을 눈으로 읽어봐봐. 이만큼 극한이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요거 분의 요거만 남았으니까 요거의 극한은 3분의 2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1 곱하기 3분의 2 각각의 극한값끼리 곱한 3분의 2가 극한의 결과이지요. 425번 한 번 더 연습할게. 함수 fx가 x제곱 빼기 2x야. 그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탄젠트 fx 분의 f 탄젠트 x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탄젠트 fx라는 놈은 탄젠트 요거죠. x제곱 빼기 2x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분자는 f 탄젠트 x는 x 대신에 탄젠트 x를 쓴 거니까 탄젠트 제곱 x 빼기 2 탄젠트 x 이렇게 써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극한을 활용하려면 여기에 탄젠트 x제곱 빼기 2x가 있으니까 여기에 x제곱 빼기 2x 요렇게 있어야 얘랑 어울려서 역수꼴이긴 하지만 어울려서 1이 될 수 있으니까 요 놈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그거 한 걸로 요만큼이요. 요거를 리미트하는 순간 여기 리미트 빠졌다. 미안해. 빼면 안 돼요. 요만큼이 역수이지만 1이 된 거고, 그럼 나머지가 얘만 남게 되는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x 마이너스 2 분의 탄젠트 x 곱하기 탄젠트 x 이렇게 생각하고 마이너스 얘를 x의 x 마이너스 2 이거 분의 2 탄젠트 x 이렇게 한번 써볼게. 눈에 보일까 모르겠어. 자, 그러면 요 놈이 극한 1로 되고 0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2인데 탄젠트 0이 0이 되는 바람에 전체가 다 0이 되겠지. 마치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x제곱 이렇게 쓰면 이거 하나 나눠줘도 그냥 0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요건 이제 1이 되고 요 놈이 마이너스 2분의 0이니까 요만큼의 극한 자체가 0으로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요만큼이 극한 1이 되는 거고 0으로 들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2 빼기 그러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서 극한 값을 1로 적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내가 원하는 극한값 형태 알고 있는 거 그쪽으로 자꾸 변형해서 몰고 가가지고 그놈의 극한값을 1이라고 적는 게 최종 목표이고,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0이 되지 않는 요소들만 남겨서 쓰는 거죠. 이해돼? 오케이. 자, 그러면 유형 11까지 했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계속 적어가지고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